황기찬은 의사의 입에서 위암 말기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완벽하다 믿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이미 병든 사람처럼 창백해 보였다. 하지만 그 불안과 공포는 어쩌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덫이었을지 모른다. 막판으로 갈수록 사건은 쉴 틈 없이 몰아치고 인물들의 감정은 끝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연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은 94회와 95회 줄거리와 예고 그리고 남은 떡밥들을 정리하면서 저만의 뇌피셜까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김도윤의 질투심입니다. 강재인과 이태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흔들리는 그의 눈빛, 시청자라면 누구나 느꼈을 텐데요. 도윤은 평소 순둥순둥하고 착한 이미지로만 그려져 왔죠. 그래서 오히려 재인 앞에서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장면에서도 도윤은 그저 재인 씨, 내가 먼저 좋아했으니까 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니 도윤아, 그럴 때는 확실하게 너만의 사랑을 보여줘야지 라는 답답함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강재인의 동생 강승우입니다. 오늘 승우는 조금 얄미운 모습을 보였어요. 오랜 시간 도윤이 누나를 좋아해왔다는 사실을 눈치도 못 채고 오히려 이태호와 연결하려 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속을 태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같은 집에서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그걸 모른다고?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작진은 곧바로 승우의 효심 가득한 모습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엄마 최자영 곁을 지키며 엄마 내가 지켜줄게라고 다짐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다시 녹여버리죠. 다음은 황기만 사건입니다. 그동안 단순한 실족 사고로만 여겨졌던 그의 사고가 사실은 강세리의 범행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죠. 기만은 사고 이후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세리가 계단에서 밀었다는 장면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케치북에 계단 그림만 그려대며 집착을 보이죠. 의사였던 도유경은 이런 기만의 상태를 보면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강박증을 불러일으킨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국 도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전문적인 검진을 권하죠. 이 부분이 앞으로의 세리 몰락 전개의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뜨거운 떡밥, 바로 황지호의 친부 문제입니다. 이태호가 계속해서 기찬 주변만 맴돌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솔직히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큽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밝히고 지호를 데려가든가 아니면 완전히 떠나든가 라는 반응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태호가 강재인에게 결혼하자 우리 셋이서 살자라는 충격적 청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호가 워낙 재인을 친엄마처럼 따르다 보니 이 설정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전개가 나온다면 시청자들 반응은 꽤나 갈릴 듯합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황기찬의 건강 이상입니다. 최근 전개에서 그는 위암 말기라는 충격적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재인을 붙잡고 도윤과 대립하고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갑자기 병으로 죽는 결말이라는 길을 걷게 될까요? 많은 시청자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동안의 악행을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병으로만 마무리하는 건 아니겠지? 라는 걱정이죠. 개인적으로도 제작진이 이렇게 허무한 마무리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오진이라는 반전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이쯤에서 잠시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드라마 속 또 다른 로맨스, 바로 정호성과 강미란의 관계입니다. 최근 두 사람의 분위기는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정호성이 강요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제대로 결혼해보자 라는 청혼을 준비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죠. 20년 전 이루지 못한 첫사랑이 이제야 꽃을 피우려는 순간 시청자들도 함께 설레는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만약 이 커플이 결혼으로 이어진다면 마지막 회에서 두 쌍의 웨딩 장면이 그려질 수도 있겠네요. 정호성 마이너스 강미란, 그리고 김도윤 마이너스 강재인. 이렇게 두 커플의 결혼으로 드라마가 해피엔딩을 맞는다면 시청자들에게도 큰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남은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강세리와 황기찬의 최후입니다. 세리는 이미 여러 악행이 드러났고 기만 사건까지 밝혀지면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찬 또한 지호의 친부 문제 그리고 위암 진단으로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드라마의 결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과 사회적 단죄라는 정통 막장 드라마식 마무리를 택할지 아니면 병이라는 소재를 통해 인간적 후회를 강조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반반 정도로 갈립니다. 여기서 저의 뇌피셜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황기찬의 병은 오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드라마에서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는 공식을 사용했지만 그건 대부분 조연이나 단역에 해당했지요. 이렇게 긴 시간 주연으로 활약해온 악역을 병사로 처리한다면 시청자들의 반발이 너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제작진은 막판 반전을 위해 사실은 위암이 아니었다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의 엔딩을 조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정호성은 강미란과 결혼, 김도윤은 강재인과 결혼. 강승우는 엄마를 지켜내며 성숙해지고 황기만은 드디어 계단 사건의 진실을 밝히며 세리를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황기찬은 모든 걸 잃고 외롭게 무너져 내리지만 마지막 순간에 재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인간적 구원의 여지를 남깁니다. 황기찬은 의사의 입에서 위암 말기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완벽하다 믿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이미 병든 사람처럼 창백해 보였다. 하지만 그 불안과 공포는 어쩌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덫이었을지 모른다. 그 진단을 내린 병원은 평소 자신이 다니던 곳이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복통에 쓰러지자 윤비서가 급히 데려간 병원이었다. 낯선 의사, 낯선 환경. 그리고 너무도 섬뜩하게 단정적인 진단. 위암 말기입니다. 이제 치료보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고 설명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황기찬은 의심할 겨를도 없이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진실은 따로 있었다. 그 진단은 누군가가 의사를 매수해 조작해낸 작전이었다. 그 누군가는 바로 강재인.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와 김도윤, 그리고 정호성이 함께 꾸민 계략이었다. 황기찬의 끝없는 집착과 권력 욕망은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컸다. 그렇다면 그의 정신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는 더 이상 재인과 도윤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어야 했다. 김도윤이 먼저 아이디어를 냈다. 형사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은 늘 돈과 권력을 이용해 빠져나가잖아. 하지만 스스로 무너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정호성은 망설였다. 암 판정이라니 너무 잔혹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이는 게 옳을까? 강재인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저지른 짓들을 생각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그 사람은 법만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우리에게 남은 건 심리적 압박뿐이야. 그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은 하나로 모아졌다. 결심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윤비서를 포섭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늘 황기찬의 곁을 지켜왔던 그는 사실 그의 폭언과 모멸감에 지쳐 있었다. 그는 오히려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건 간단해. 잠깐만 협조하면 돼. 진짜 진단이 아니라 그저 연기일 뿐이니까. 김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윤비서는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거액의 돈과 더불어 황기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계획대로 굴러갔다. 황기찬은 스스로 무너졌다. 사무실에서 문득 고개를 숙이다가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다 끝났나? 그의 눈빛은 이미 초점이 없었고 주위 사람들은 그가 병으로 쇠약해진 것처럼 믿기 시작했다. 재인과 도윤의 작전은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제는 황기찬의 집착이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재인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다. 재인아, 내가 아니면 안 돼. 내 마지막을 내가 지켜줘야 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광기와 애착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재인은 차갑게 등을 돌리며 말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황기찬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집착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의사와 윤비서 그리고 강재인 측이 짜놓은 판은 치밀했지만 언제든 들통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특히 황기찬은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인물. 언젠가 그는 수상함을 눈치챌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때가 오면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집착남이 아니라 자신을 속인 자들을 모두 무너뜨리려는 광기 어린 괴물로 돌변할지도 모른다. 결국 이 작전은 양날의 검이었다. 그의 정신을 무너뜨려 스스로 몰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 분노는 상상할 수 없는 폭풍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었다. 재인과 도윤, 오성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시선은 묻고 있다. 과연 이 위험한 도박의 끝은 무엇일까? 황기찬은 병으로 무너질까 아니면 진실을 깨닫고 마지막 반격에 나설까? 그 답은 아직 남은 회차에 달려 있다.